오늘 혼자 넓게 출조를 하다 보니까 크릴을 10장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가시는 동료 조사님이 계시면 크릴을 그렇게 많은 양을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오늘 혼자 출조하다 보니까 10장 정도는 필요해서 일단 7장을 브랜딩을 해 놓을 거고요. 파우더는 V11 최신 파우더죠.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원투성이 조금 낮은 게 흠이긴 한데 확산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MSP라는 마르큐 싱크로나이즈드 펠렛이라는 이게 들어있어서 마치 국밥에 크릴이 묻은 그런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는 V11 이렇게 두봉 하고요. 이게 두봉. 그리고 집어 효과에 좋습니다. 구레 스페셜 강력 집어라고 써있죠. 이렇게 강력 집어 효과를 올 수 있는 이 집어용 구레 스페셜을 들고 왔고요. 집어의 최강의 효과를 보이는 이런 파우더를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비초에 0.9m이기 때문에 V11에 비하면 비중이 많이 무겁죠.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야 지금처럼 이렇게 너울이 심한 이런 바다에서는 밑밥이 멀리까지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중이 있는 또는 집어 효과가 좋은 구레 스페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놀이구레. 지금 수온이 너무 높아서 활성도를 보이지 않는 여건입니다, 뱅에돔들이. 그래서 집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저는 뭐 거의 대부분 첨가제 정도로 사용하는데, 이 놀이구레 이렇게 오늘 파우더는 총 4개 이렇게 준비했고요. 밑밥 크릴은 10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브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류가 아주 약한 좁은 물댐에도 불구하고 드루스 소통이 굉장히 좋은 조류 중심을 지나는 이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통 크릴로 사용을 할 거고요. 밑밥 크릴을 많이 사용하는 대신에 굳이 해수를 섞지 않고 지금 충분히 녹여서 즙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브랜딩을 할 겁니다. V11은 보시면 이렇게 MSP가 중간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치 밑밥에 크릴이 묻은 이런 모양, 이런 MSP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요즘에는 또 따로 추가 용량이 팔거든요. 그거 구입하셔서 섞으시면 아무래도 집어나 활성도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은 너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섞지 않고 파우더 한 장만 남겨놓고요. V11 한 장 남겨놓고 크릴 3장 이거는 남겨놨다가 일단 상황 봐서 브랜딩을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3개만 브랜딩을 해보겠습니다. 브랜딩을 할 적에는 파우더를 항상 섞어 주시고요.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이 고루 섞이지 않으면 크릴과 바로 브랜딩을 해버리면 이 밑밥 파우더 자체가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섞어주고 난 다음에 크릴하고 이렇게 브랜딩을 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섞었고요. 이제 크릴과 브랜딩을 해주면 됩니다. 마치 모양을 보면 이 MSP 펠렛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의 마치 밑밥을 묻힌 작은 크릴 새우처럼, 밑밥 크릴 새우처럼 이렇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어휴, 너울이 심해서 일단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선장님 말씀으로는 수온이 워낙 높아서 마라도건도 거의 뱅에돔이 부상을 하지 않고, 특히 대물 뱅에돔들은 입질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정보를 주시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파권이고 오늘 어제부터 너울이 좀 심해졌거든요. 너울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수온이 높을 때는 너울이 치거나 조류가 빠르게 흐르는 곳은 마치 우리가 굉장히 더운 그런 야외에 있다가 에어컨을 틀어놓은 뭐 은행에 들어갔다거나 또는 에어컨 틀어놓은 이런 카페에 들어놓은 것처럼 어느 정도 시원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온을 낮춰준다는 거죠. 이런 포말이나 또는 조류의 소통이 뱅에도미 활성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릴 7장에 파우더 3장을 섞어도 따로 해수를 넣지 않아도요 충분히 브랜딩이 됩니다. 그래서 해수를 섞는 분이 계신데 절대로 뱅에돔 낚시에서는 이런 확산 효과가 중요하고 원투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크릴 즙으로만 이렇게 브랜딩을 하시는 것이 원투성도 좋고 확산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수를 섞어버리면 그 한계치가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밑밥이 확산성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넓게 내린 귀한 시간이고 또 내리기 힘든 포인트에 밤낚시를 오다 보니까 아직 노을이 강하긴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이 부서지는 반탄유에 밑밥을 뿌려보면서 목줄을 낮게 해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가파도 넓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물조류가 흐르는데요, 지금 들물조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울도 좀 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 들물조류가 끝나기 전에 품질을 해서 집어를 할 수 있으면 집어를 하면서 해창 낚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너울이 조금 잦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너울이 잦아들 생각을 안 하네요. 아무래도 만조라 너울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정조가 지나서 썰물이 시작이 되면 넓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바다를 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조류가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 조류에 태워서 그때는 저 계단 쪽에 내려가서 아무래도 낚시를 해야겠죠. 또는 요 발 앞에 있는 갯바위 위에서 너울 피해가면서 이렇게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너울이 강하고 해창에 들어가기 때문에 채비를 강한 채비로 바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품질은 바로 앞쪽에 반탄유에 태워보내서 뱅에돔 집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포인트에 내리면 품질을 먼저 해주는 게 좋거든요. 채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품질을 하면 집어를 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품질하고 나서 한 20-30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바로 내리면 저 같은 경우는 30주걱 정도, 여기는 지금 조류 소통이 좋고 너울이 세기 때문에 바로 발밑에만 뿌려주면 먼 바다 쪽으로 점점 밑밥의 영역대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멀리 뿌릴 필요가 없고요, 발밑에만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해주면서 뱅에돔이 부상을 하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 바다를 보면서 이 밑밥 피가 들어가면 뱅에돔들이 밑밥을 받아먹기 위해서 보일링을 하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품질을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잡어가 지금은 너울이 세고 유속이 좋기 때문에 없는 상태인데, 잡어가 있을 때는 그 잡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도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밑밥이 15회 정도 들어갔고요, 앞으로 한 15번 정도 이렇게 뿌리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품질을 해줬고요. 채비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치 구경하고 있어. 이런 경치 어디 와서 구경 못하니까. 항상 브랜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장갑을 끼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이렇게 너울이 치고 괴물 뱅에돈 포인트에서는 채비 자체를 강하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는 3호 원줄, 굉장히 강하죠. 뱅에돈 낚시에서는 3호 원줄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원줄이 가이드링을 제대로 통과했는지 항상 이렇게 확인하시지 않으면 간혹 가다가 가이드링 바깥쪽에 이렇게 원줄이 꼽아져 있어서 여기에 쓸리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이드 캡 같은 경우는요, 여러 군데 보관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항상 일정한 곳에 이렇게 보관하시거나 가방 앞쪽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보관하셔야 급하게 철수하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가이드 캡을 찾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야간에 사용할 전자찌는 찌르겐사에서 나오는 요 제로찌, 이렇게 제로찌 사용할 건데요. 현재는 너울이 심하니까 여부력이 좀 높은 제로찌를 한번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아시아 LC 01번 정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통 조수기에 제가 G5 정도 되는 무게가 나는 조수기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너울이 심한 관계로 말려 들어가는 와류에 찌가 잠길 수 있으니까 조수기에도 무게를 달지 않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LBD를 브레이크를 해방시켜서 채비를 펼 때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등대를 기점으로 북동쪽에서 밀려오는 이 너울과 정북쪽에서 밀려오는 이 너울이, 이 등대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너울이 강하게 쳐서 지금 등대 밑에 숨어서 이렇게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품질은 발밑에 50주걱 정도를 부어서 집어를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채비를 한 5번 정도 던져서 입질을 확인해 봤는데 잡어만 새우를 따먹거나 아니면 전혀 입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집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상 촬영을 좀 하고 있다가 들물조류가 완전히 죽을 때, 그때쯤에 한번 낚시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는 와중에도 이 갯바위 낚시는 집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밑에다가 이렇게 품질을 하시는 게 갯바위 낚시에서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울이 친다고 낚시를 하지 않고 품질까지 하지 않으면 집어가 돼야 될 상황에 집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좀 쉬는 와중에도 중간중간 한 번씩 품질을 하면서 집어를 시켜야 됩니다. 발 앞에 반탄유에다 이렇게 품질을 하면 결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그런 들물 조류에 저 계단 앞쪽으로 집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품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일링도 하지 않고 뚜렷한 입질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다시 집어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낚시를 다시 한번 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두 주걱을 던져서 동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은 왼쪽에서 오른쪽 계단 쪽으로 천천히 반탄유와 들물조류에 맞춰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류가 조금이라도 흐르면 뱅에돔이 있다면 입질을 보이는 것이 뱅에돔 낚시입니다. 한여름에 이렇게 너울이 심한 포인트에 내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성도가 죽어있는 뱅에돔들이 사람으로 치면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은 시원한 카페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활성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울이 칠 때가 오히려 한여름에 고소온기에는 더 낚시할 여건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밑에 뿌린 품질의 효과가 지금 계단 앞쪽에 한 20m 정도 전방에 밑밥 띠가 형성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직접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발밑에 뿌렸더니 계단 앞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 와류에 자꾸 걸려서 지금은 그 와류를 넘겨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 들물 조류에 미약한 들물 조류를 태워서 혹시라도 집어가 됐을지 모르는 뱅에돔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갯바위 낚시는 앞에서 왔습니다. 이래만 왔다 찍어줘.